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 여러분들과 측량학에 대한 내용을 함께 수업할 주현승입니다. 이번 학기는 새로운 기법 중에 하나인 플립드 러닝이라는 강의 기법으로 여러분과 같이 수업을 해나갈 텐데, 이러한 생소한 방법으로 수업을 하려다 보니 뭔가 조금 더 여러분들하고 먼저 친숙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고 찾다가 지금 이렇게 수업 계획서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는 아이디어를 짜내게 됐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아니면 수강 신청을 하기 전에 이렇게 조금 측량학이 뭔지 인트로덕션을 조금 하고 나면 아마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작업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좀 생소한 단어라고 보일지 몰라요. 이 타이틀을 플립드 러닝이라고 붙여놨죠. 이번 학기에는 플립드 러닝이라는 교육공학적인 기법을 도입해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플립드 러닝이라는 용어를 들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플립드 러닝 교육 기법은 한 2년, 3년 전부터 세계적으로 대학가에서 아주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강의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이 플립드 러닝이라는 뜻이 뒤집기 또는 역전,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용어가 붙은 이유는 기존의 교육 방법은 교수 또는 강사가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클래스에서 설명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한 내용을 집에 가서 복습을 하고, 이러한 순서로 진행이 되었었죠. 근데 이 순서가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리 온라인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그러면 수업 시간에 교수자는 여러분들의 멘토 또는 어드바이저로서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토론이나 또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받거나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공부한 내용들을 발표하거나 하는 방법을 통해서 기존의 교수 중심의 수업 진행 방식을 탈피해서 학습자, 즉 학생 중심의 교육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교육 기법입니다. 이 플립드 러닝은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학습을 하고 들어와서 수업 시간에는 주로 토론이나 발표, 그리고 또 교수자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는 이러한 형태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 비슷한 용어로 우리가 이제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블렌디드 러닝은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같이 섞어서 진행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특히나 그 중에 이 플립드 러닝은 반드시 각각의 스케줄에 맞게 온라인에 올려놓은 모든 강의들을 수강하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벌써부터 이 수업은 로드가 많이 가해지겠구나 라는 생각에 수강 신청을 포기하려는 학생들이 벌써 눈에 보이네요.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1시간이나 2시간 정도의 시간만 투자해서 미리 온라인 수업을 숙지를 하고 수업에 들어오면 아마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재미있는 수업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수업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팀을 편성을 해서 각 팀별로 경쟁을 하고, 물론 이 경쟁에 대한 평가 점수들은 학점에 그대로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러면 학기 초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주고자 했던 그런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습득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지 우리 하나씩 찬찬히 훑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앞에서 대략적인 설명을 한 것을 토대로 어떠한 내용들을 이번 학기에 다루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과목의 개요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번 학기 우리가 다룰 주제는 크게 요 빨간 글씨로 나와 있는 위치 결정 그리고 특성 해석, 이 두 가지로 대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측량이라는 학문이 어떠한 대상물의 위치를 결정하고 또 그 대상물의 특성을 해석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자료의 획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의 형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측값의 해석, 그리고 측량의 각종 기준들, 우리가 거리를 잴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들어가야 돼요.
높이를 잴 때 어디서부터의 높이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기준들에 대한 얘기를 다룰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전반적인 총론에 대한 얘기가 끝난 이후에 일반 측량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3차원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학생 중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4차원 세계를 넘나드는 정신세계를 갖는 사람도 간혹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는 있습니다. 자, 이 3차원 세계를 우리가 지도에 표현하거나 어떤 위치를 결정하게 될 때 3차원 좌표를 통해서 나타내죠. 지금 현재는 측량의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3차원 좌표를 한꺼번에 얻어내는 게 가능해요. 즉 사진 측량이나 레이저 측량이나 위성 측량이나 GPS나 기타 여러 가지 측량 방법에 의해서 3차원 좌표를 바로 얻어내지만 이렇게 기술이 발전되기 이전에는 3차원 좌표를 얻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1차원과 2차원으로 나눠서 3차원 좌표를 연합해서 만들어냈죠. 여기서 우리가 2차원이라 하면 경도와 위도, 그리고 1차원이라 하면 높이, 이렇게 각각 다른 측량 방법에 의해서 경위도를 따로 구하고, 다른 말로 하면 XY를 따로 구하고, 그 다음에 높이를 따로 구하고, 다른 말로 하면 Z값을 따로 구하고, 이렇게 해서 3차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게 요 일반 측량인데, 여기서 삼각, 삼변 측량, 그리고 다각 측량, 그리고 요 평판 측량, 여기에 대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수준 측량, 여기에 대한 학습을 할 거예요. 왜 이렇게 띄어서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지금 현재 3차원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 3차원 세계 중에 우리 과거 측량에서는 이 3차원에 대한 좌표를 모두 다 한꺼번에 얻어낼 수 있는 기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1차원 측량을 따로 했고 2차원 측량을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수준 측량, 요게 3차원 중에 높이만을 따지는 1차원 측량이고, 삼각, 삼변, 다각, 평판, 요건 3차원 중에 평면 좌표, 즉 X, Y, 우리가 또 경도, 위도로도 표현하죠. 요거를 얻어내는, 여기에 대한 좌표를 얻어내는 그러한 측량 기법이에요. 그래서 1차원 측량과 2차원 측량을 구분을 해놨네요. 이 이후에 우리는 2학기에 들어서 응용 측량에 대한 얘기를 다루게 됩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측량은 왜 해요? 부모님의 적극적인 권유로. 남들이 다 하니까? 아니, 안 하면 호구될까봐? 아니죠. 이 측량의 궁극적인 목표는 뭘 만들기 위함이냐? 지도를 제작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나라가 힘이 강하고 과학기술이 발달된 나라일수록 정확하고 정밀한 지도를 만들어냈어요. 그럼 지도는 왜 필요해요? 우리가 실제 그 자리에 가지 않고도 이 지도를 통해서 각각의 좌표, 각각의 면적, 최적, 이러한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지도 제작하는 내용들은 우리 2학기 때 응용 측량 부분에 포함되는 부분이고, 여기 지금 우리 1학기 때 다룰 내용들은 여기 일반 측량까지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실습이 병행이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주 손쉽게 지표에서 평평한 판을 세워놓고 면적을 결정하거나 거리를 결정하거나 이렇게 지도를 쉽게 만들 수 있는 평판 측량 같은 기법들, 그 다음에 높이를 결정하기 위한 레벨 측량, 그리고 각을 재기 위한 데오돌라이트, 과거의 트랜짓이란 이름으로 불렸던 기계입니다. 이게 진보된 기계가 데오돌라이트라고 이름이 붙었고요. 여기에 대한 실습도 같이 수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학기는 좀 독특한 방법을 동원해 보기로 했어요. 앞에서 우리가 플립드 러닝에 대한 설명을 했지만, 이 플립드 러닝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미리 온라인 강의를 듣고 여기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그리고 강의실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강의실에서는 뭐예요? 또 수업해요? 아니요, 수업 안 한다 그랬어요. 수업은 여러분들이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강의실에서 놀아요? 아니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플립드 러닝의 기법을 최대한 활용할 거예요. 토론, 질의, 발표, 그 다음에 팀 조원 간의 평가, 그 다음에 각각의 팀들끼리의 평가, 그리고
내가 각 팀을 평가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같이 모두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먼저 학습하고 수업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번 학기는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온라인 강의를 꼭 수업 일정에 맞춰서 듣고 들어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심화학습을 통해서 좀 더 깊숙한 부분까지 또는 문제 해설까지 이렇게 나간다면 아마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많은 지식적인 향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평가 방법이죠. 예, 이 평가는 일단 기본적으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평가를 할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분 충분히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면 기말고사는 생략할 수도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온라인을 학습한 이후에 수업 시간에 토론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은 팀별로 이루어질 건데 이 팀 단위로 평가가 이루어질 거고 또 여기에 여러분들의 인격을 존중해서 상대 팀의 평가를 서로 해서 이것도 역시 성적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측량 또는 이러한 측량 수업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교육 목표가 뭐고 또 이걸 통해서 어떠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측량은 왜 한다 그랬어요? 예. 대상의 위치와 크기, 그 다음에 그 특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 측량의 결과물로 생겨나는 게 지도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지도는 왜 만들어요? 우리가 실제 그 지형에 가지 않고도 이 지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지도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관측 대상에 따라서 그 크기를 재는 방법, 길이를 재는 방법, 면적, 최적을 재는 방법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요. 아주 넓은 지역을 재야 될 때 줄자 갖고 재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또 아주 좁은 지역을 잴 때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그 거리를 재는 건 상당히 무의미한 일일 겁니다. 그래서 관측 대상에 따라서 각각 어떻게 다른 측량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관측값들이 얻어지면서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제 관측값을 얻기 위한 여러 가지 또 실습도 수행을 해요. 내가 여유만 있다면 여러분들한테 인공위성을 가지고 와서 참 실습을 하고 비행기를 띄워서 사진 측량을 하고 실습을 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이론과 또 그 다음에 문제 해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실습하는 그런 기법들을 통해서 장차 4학년 되었을 때 기사시험과 같은 국가 자격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식을 발전시키는 게 이번 교육 목표이고 바로 내 목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위치, 그 다음에 속성, 요 정보입니다. 위치라는 건 뭐예요? 뭐가 어디에 있느냐, 또 그 크기는 얼마나 되느냐, 요걸 찾아내는 게 위치 정보를 우리가 찾아내는 거죠. 속성 정보는 뭐죠? 그 대상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뽑아내는 게 속성 정보입니다. 그래서 측량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위치 정보와 속성 정보를 얻어내는 게 무척 중요한데 이러한 데이터를 우리가 쉽게 얻어낼 수 있는 기법을 습득하는 거겠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법이나 여러 가지 측량 방법을 통해서 알아낸 데이터들, 우리는 이걸 측량 성과라고도 부릅니다. 측량 성과. 이걸 이용해서 각종 공사를 수행할 때 계획을 세운다든지 도면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건설을 할 때 이 시공의 기초 자료를 사용한다든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현재는 관리입니다. 유지관리. 어떠한 구조물을 건설했을 때 이게 가장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편리하고 자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꾸준히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되죠. 이런 데 활용할 수가 있죠. 앞으로 모든 측량의 데이터는 우리가 GIS라고 하는 그러한 분석 도구의 자료로 쓰일 겁니다. GIS라는 용어를 들어본 사람 있죠? 굉장히 우리 주변에서도 널리 쓰이는 기법이에요. GIS가 뭐의 약자예요? Girl Information System? 여자친구 정보를 얻어내는 게 GIS입니까? 예.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즉 지리 정보 또는 지리 공간 정보 시스템이라고 표현하죠.
이 GIS를 간단히 얘기해 보면 우리가 얻은 모든 데이터를 컴퓨터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죠. GIS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라는 결론을 찾아내기 위한 분석 도구가 GIS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GIS에 각종 데이터들이 필요하게 되고, 특히 우리와 같은 분야에서는 여기에 지형 데이터, 위치 정보라 그랬죠? 그 다음에 특성 데이터, 속성 정보라 그랬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얻어서 GIS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최적의 효과를 유도해내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게, 얻어내는 게 이번 학기에 우리의 가장 큰 기대 효과이면서 바로 이게 목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이번 학기에 우리가 측량학에 대한 내용을 쭉 공부하면서 함께 참고해야 할 주 교과서가 바로 이 책입니다. 지오인포매틱스. 누가 썼는지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도 실제 필요한 상황에 가서는 지오인포매틱스라고 발음을 안 하죠. 지오인포메틱스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같이 학습해 나갈 거예요. 이건 제 책이라서가 아니라 참 잘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9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인데 올 칼라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측량을 가리킨 지가 벌써 15년이 돼 가는데 이러한 학생들과 호흡할 때 항상 답답했던 게 교재였어요. 그래서 제가 약 한 12년 정도의 강의 노하우, 그 다음에 강의록 이런 걸 다 묶어서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은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에서도 교재로 사용하고 있고, 아주대학교, 인하대학교, 그 외 국내 10개 대학에서 교재로 채택돼서 활용되고 있는 책입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은 책으로 보이죠. 실제로 그래요. 자, 이번에 설명할 게 이번 학기에 다룰 내용들입니다. 일단 처음에 측량학 또는 지오인포매틱스라는 게 뭔지 거기에 대한 총론을 다루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수업 시간에도 굉장히 다시 강조를 하겠지만 굉장히 무척 무지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는 꽉 잡아놔야 됩니다. 자, 수업 시간에도 앞으로 그런 말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학문을 또는 새로운 과목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정의입니다. 측량의 정의가 뭐냐? 또는 지리정보가 뭐냐? 이런 정의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또 그러한 정의와 더불어서 각 단원 또는 요소마다 사용되는 용어들, 또 특히나 우리 쪽에서만 사용되는 용어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주의 깊게 박아놔야 됩니다. 어디다? 머릿속에다. 용어를 명확히 꿰뚫고 정의를 파악하고 나면 공부하는 게 굉장히 쉬워지고 체계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첫 번째, 총론에 대한 얘기를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지리공간 정보의 기준이 어떤 건지, 다른 말로 하면 높이 기준은 뭔지, 그 다음에 지구를 쪼갰을 때 지구를 어떻게 나눌지, 즉 적도가 뭔지, 북극 남극이 뭔지, 경도가 뭔지, 위도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다뤄줘야 됩니다. 또 우리 해발 몇 미터라는 말을 쓰는데, 그럼 해발이란 말은 어디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얘기하는 건지, 정확한 표현으로는 높이겠죠.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다뤄질 거고, 그 다음에 관측값,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거리를 재갖고 왔어요. 그럼 이게 거리가 진짜 맞는지 틀리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트렌드를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들, 또는 어떠한 반복 관측을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들, 요거를 분석하고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갖고 있는지, 이 자료를 신뢰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래서 이거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를 판단하는 게 바로 이 관측값 처리 부분이에요. 우리가 흔히 오차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뭔지, 정밀도가 뭔지, 그 다음에 오차는 어떻게 구하는지, 오차가 구해졌을 때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서 다뤄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 관측 요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측량에서 얻으려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시간, 거리, 각. 그 중에 우리 시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별로 중요하게 사용을 안 해요. 제일 중요한 건 각과 거리죠. 그럼 각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또는 각 관측하는 방법은 뭔지, 또 거리의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거리 관측하는 기법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거를 학습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구 관측 요소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여기까지를 우리가 전반 파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측량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여기 OA부터 들어갑니다. 삼각 측량, 삼변 측량. 요거는 항상 묶어두세요. 삼각 삼변 측량으로. 그 얘기는 수업 시간에 정확히 할게요. 지금 여기서부터 막 강의를 시작하면 여러분들 분명히 질려서 수강 신청 안 할 거예요. 내가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진짜 말 그대로 수업 계획 설명, 인트로덕션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각 측량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요건 우리 한번 말을 좀 씹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삼각 측량과 삼변 측량. 아하, 이렇게 정리합시다. 삼각 측량 아직 뭔지 몰라. 하지만 각을 재는 측량이구나. 아, 삼변 측량 우리 몰라요 아직. 하지만 변을 재는 측량이구나. 변을 잰다는 건 좀 느낌이 찜찜합니다. 예, 변을 잰다는 표현보다는 변의 길이를 잰다라는 표현이 훨씬 부드럽겠죠. 자, 그 다음에 다각 측량이란 말이 나왔네요. 이건 각을 여러 개 재는구나. 일단 이렇게 판단하고 들어가면 이 용어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굉장히 측량에 대한 내용들을 쉽고 편안하게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OA, OB 하고 표현해서 전부 다 O 시리즈로 묶였죠. 자, 요건 왜 그랬냐? 요 O로 시작하는 건 전부 다 2차원 측량이에요. 삼각 측량도 그렇고 삼변 측량도 그렇고 다각 측량도 그렇고 전부 지상의 지표면의 XY 좌표 또는 경도 위도 좌표면을 구할 수 있는 2차원 좌표 결정 측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5로 묶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 반해서 6 수준 측량이 떨어져 나갔죠. 아하, 그러면 2차원을 제한 나머지 1차원, 그래서 수준 측량은 높이를 재는 하나의 차원의 측량이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준 측량까지가 일반 측량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번 학기에 다루어야 할 측량학의 이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습, 우린 측량학비 실습이죠. 이 실습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도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평판, 그 다음에 또 높이를 재는 레벨, 그 다음에 각을 재는 데오돌라이트, 그 다음에 각과 거리를 동시에 잴 수 있는 이 토탈 스테이션에 대한 실기까지 진행해 나갈 겁니다. 하여간 최대한 여러분들이 기계들을 익히는데, 기계를 익히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계들을 숙달되게 쓸 수 있도록 시간을 최대한 할애해서 한번 필드에서 같이 굴러볼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학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지켜줬으면 하는 내용들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자, 일단 이번 학기에 가급적 여러분들한테 난 자유스러운 태도로 또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유도할 겁니다. 왜? 토론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앞에서 내가 인상 빡 쓰고 있으면 하고 싶은 얘기도 못 하겠죠. 그래서 가급적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유도를 할 텐데, 대신 교실에서 튀어나가거나 또는 벌떡 일어나서 딴짓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는 가급적 삼가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클래스룸 안에서의 매너이기도 합니다. 나는 선생다워야 하고 여러분들은 학생다워야 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출석인데, 원칙적으로 나는 출석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를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대신 이 클래스에는 지각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각 이퀄 결석. 그 이유는 들락날락 하다 보면 수업의 흐름이 깨지는 경우도 있고, 토론하다가 토론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지각은 결석만 못하다라는 게 내 지론입니다. 물론 학칙에 정해놓은 거에 이상을 결석하는 경우는 내가 학점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4번인가로 되어 있을 거예요. 예. 그 안에서 빠지는 거는 여러분 재량으로 하되 지각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약속할게요. 출석부가 깨끗한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각, 결석이 한 번도 없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기 말에 가산점을 부여할 생각입니다. 이 말은 강제적으로 수업에 꼭 들어와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학생으로서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면 나는 선생으로서 성실한 학점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실성을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하면 뭐예요? 출석, 결석 하나도 없이 깨끗하고 성실하게 출결에 임한 학생들은 절대로 F를 주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중간고사 빵점 맞고 기말고사 빵점 맞아도 이거 하나는 내가 약속을 할게요. 그리고 이번 학기에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앞에서 플립드 러닝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물론 그 선행학습에 대한 온라인 선행학습 얘기였죠. 이거만큼 중요한 게 팀 활동입니다. 그래서 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토론을 하고 또 주제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찾아보고 또 역할 분담을 해서 누구는 발표도 하고 또 질의응답에 대한 대비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팀 활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팀 활동이 지필고사, 즉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와 함께 성적의 합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우리 팀이 성적이 떨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생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팀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팀을 구성하는 것도 무척 내가 신경 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강할 때 그 자료 중에 팀 편성 조사표를 이 클래스나 자료실에 올려놓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팀 조사표를 반드시 작성해서 첫 주에 나한테 넘겨주지 않으면 팀 구성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팀에서 도저히 이 사람하고는 팀을 못하겠다 또는 이 사람하고 팀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 뭐 예전에 CC였다 깨졌다. 이런 사람들은 사전에 알려주면 그런 정도는 내가 배치를 할 겁니다. 하지만 가급적 최대한 공평하고 똑같은 그러한 능률을 가진 팀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출발을 시킬 거예요. 분명히 끝에 가서는 팀의 역량이 다르게 나타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고가 되는 팀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짧게나마 이번 학기에 다루게 될 측량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그 다음에 강의 흐름, 그 다음에 강의 계획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 수강 신청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고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또 나도 새로운 기법이나 더 좋은 방법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 학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을 찾는다면 과감히 또 그런 쪽으로 계속 노력해 나갈 생각이고요. 자, 어쨌든 간에 수업도 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긴 강의를 들은 것 같은 느낌일 거예요. 지금 소개받은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그 다음에 미리 수업에서 어떻게 해야지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여러분들 수업에 임하면 아마 이번 학기 좋은 결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짧게나마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클래스에서 봅시다. 난 벌써 여러분들 만날 게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럼 강의실에서 만나도록 하죠.